오늘은 조금은 무겁지만 우리 모두 언젠가는 꼭 마주하게 될 이야기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고 몸은 점점 불편해지고 마음은 자주 쓸쓸해지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그 쓸쓸함의 가장 큰 원인, 그 중심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또 지금도 가장 아끼고 있는 자식이 있을 때가 많다는 걸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젊을 땐 자식이 전부였고 힘들어도 아이들 잘 되는 모습만 보면 다 괜찮았는데,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작 말년에는 그 자식이 외로움의 이유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서운함도 크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큰 법인데, 오늘은 그 말년의 외로움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덜어낼 수 있을지를 10가지 이야기로 풀어보려고 해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자식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던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따뜻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기대했던 마음이 돌아오지 않을 때 생기는 깊은 외로움. 우리는 자식을 키울 때 그냥 밥만 먹여서 키우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다 쏟아붓잖아요. 눈 마주치며 웃고, 첫걸음마 떼며 박수치고, 밤새 열나면 이마 짚고, 학교 다녀오면 간식 챙기면서 하루하루를 아이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했던 그 시절을 지나 이제는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고 사회인이 되었고 누군가의 남편 혹은 아내가 되었는데요. 그 아이가 이제는 내게 관심을 줄 여유도 없고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 한 통 없을 때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럴 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토록 정성을 들였던 시간이 과연 아이에게 남아있기는 한 걸까? 사랑을 줬으니 당연히 돌아올 거라 믿었던 그 마음이 막상 말년이 되고 보니 왜 이렇게까지 기대했을까 하는 자책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혼자 병원에 갈 일이 있어도 자식은 시간이 안 돼요라며 못 오는 상황, 생일이 지나도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하루, 심지어는 내가 아프다는 말에도 요즘 다 그래요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모습. 이럴 때면 사랑했던 만큼 더 외롭고 더 상처받는다는 사실이 실감나죠. 하지만 이럴수록 마음을 단단히 다잡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줄이고 오히려 내 삶을 더 소중히 여기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꿔야 해요. 내 마음 내가 돌보고 내 기쁨도 내가 만들자는 태도가 결국은 외로움을 이겨내는 첫걸음이 됩니다. 둘째, 부모의 존재가 도움에서 짐으로 바뀌는 순간 생기는 씁쓸함. 자식이 어렸을 땐 뭐 하나만 해줘도 고마워요,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부모의 도움이 부담이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젊을 때는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던 자식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런 거 안 먹어, 엄마 좀 쉬어라고 말하며 내 손을 밀어내죠. 처음엔 배려 같았던 그 말이 자꾸 반복되면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병원 한번 가야 할 일이 생겼을 때도 시간이 좀 안 맞는데요, 택시 타고 가세요라는 말 한마디에 괜히 서운함이 가슴 깊이 파고들어요. 더 이상 내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자식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느낌은 너무나도 큰 상실감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 손주 돌봐달라며 모셔가더니 막상 조금 지나면 엄마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하며 나를 조심스럽게 밀어낼 때 그 말의 뉘앙스 속엔 애정보다는 피로가 느껴져서 마음이 참 무거워요. 또 한 번은 병원에 가야 하는데 자식에게 부탁하니 이번 주말은 약속 있어서 어렵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난 후로는 뭔가 부탁하기가 두려워졌어요. 또 어떤 어르신은 자식 집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는데 하루는 며느리가 어머님 좀 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며 은근히 나가달라는 말을 돌려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며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싶었죠. 이런 순간들이 반복되면 내 존재가 부담으로 바뀌었다는 걸 체감하게 되죠. 그렇다고 모든 걸 끊어버릴 순 없지만 이럴 땐 마음속 기준을 정해두는 게 좋아요. 가능한 한 내 건강은 내가 챙기고 내 일은 내가 해결하려 노력하면서 자식에게 의지하는 빈도를 줄이면 서로 간의 감정도 덜 상하고 자존감도 지킬 수 있어요. 관계라는 게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기 쉽고 너무 멀면 서운해지잖아요. 결국 가장 좋은 건 스스로의 존재감을 지키며 자식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셋째, 사랑을 줬지만 돌아오지 않을 때 느끼는 허무함.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반드시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죠. 사실 말은 안 해도 마음속 어딘가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내가 해준 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관심과 고마움은 표현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기대는 점점 실망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생일을 깜빡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날, 속으로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괜히 눈물이 핑 도는 날이 있어요. 또 다른 경우로는 자식에게 무언가 조언했더니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시대가 달라요 하고 대꾸하는 걸 들을 때 뭔가 내 자리가 사라진 느낌이 들면서
괜히 마음이 서운해지고 말문이 막히죠. 혹은 내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말했는데도 그 나이면 다 아파요라고 툭 내뱉는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나를 위로해 주지도 않고 무심하게 넘기는 자식의 태도에 크게 상처받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면 마음속 깊이 남는 건 사랑보단 허무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사랑을 줄 때 그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그냥 내가 좋아서 준다는 마음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기대를 내려놓으면 상처도 덜하고 내 마음도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말없이 참고 있기보단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넷째, 자식이 더 이상 내 말을 귀 기울이지 않을 때 느껴지는 고립감. 예전엔 자식이 무슨 일이든 나한테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곤 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자식이 자기 일에 대해 말도 안 하고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요즘은 안 그래요라거나 엄마는 몰라요라며 대화를 끊어버릴 때가 많죠. 나름대로 걱정돼서 한마디 한 건데 마치 잔소리 취급을 받고 나면 참 기운 빠지고 속상하죠. 예를 들어 자식이 하는 일이 걱정돼서 요즘 일 힘들지 않니? 하고 물었더니 그런 건 알아서 할게요라며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경우 그날 하루는 괜히 말 걸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푹 꺼져요. 또 다른 경우로 내가 해준 조언에 요즘 세상하고는 달라요라며 웃는 얼굴로 무시할 때 나는 그냥 배려로 한 말이었는데도 무안해지고 말문이 막히죠. 손주 교육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면 요즘 그렇게 안 키워요 하고 딱 잘라버리는 며느리의 반응에 괜히 주눅이 들고 손주 얼굴 보기도 껄끄러워지는 순간도 생기고요. 이런 일들이 쌓이면 어느새 자식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점점 고립되어 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식과의 관계에서 너무 간섭하려 하기보다는 그들이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나도 나만의 소통의 채널을 만들어야죠. 친구, 이웃, 혹은 동호회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며 내 자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손주 사랑이 오히려 또 다른 외로움을 만드는 경우. 손주는 참 예뻐요.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손주 웃는 얼굴만 보면 기운이 나고 다시 살아볼 만하다는 생각까지 들잖아요. 그래서 손주 돌봐달라고 하면 당연히 도와주게 되는데 문제는 그게 지나치면 내 역할이 손주 돌보는 사람으로만 한정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식 부부는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는 고마움보단 의무처럼 느껴지게 되고 내가 피곤하거나 몸이 안 좋은 날에도 오늘은 좀만 봐주세요 하며 부탁 아닌 부탁을 해오죠. 예를 들어 친구들과 약속 잡아놓았는데 자식이 급한 일이 생겨서 애 좀 봐주세요 하면 결국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있게 되는 상황. 이런 일이 한두 번 쌓이면 내가 내 인생을 못 사는 느낌이 들어요. 또 손주에게 뭘 사줬더니 며느리가 이런 건 안 사주셔도 돼요라며 미묘하게 선을 그을 때 괜히 미안해지고 다음엔 뭘 해줘야 할지 망설여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손주는 예쁜데 자식과의 관계는 점점 어색해지고 외로움은 더 깊어지는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냐면 사랑은 주되 내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하는 균형 감각입니다. 손주에게 주는 사랑도 좋지만 내 시간을 위한 계획도 세워야 해요. 여행을 가거나 좋아하는 걸 배우거나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만드는 게 결국 내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섯째, 자식이 나를 위한 시간을 뺏어갈 때 느껴지는 자기 상실감. 한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죠. 학교 보낼 때도, 결혼시킬 때도, 손주 볼 때도 늘 내 시간은 뒷전이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온 내가 이제 와서 뭘 하려고 하면 자식이 또 내 시간을 빼앗으려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무언가 배우러 다니겠다. 혹은 친구들과 여행 가겠다 하면 그 나이에 뭘 그렇게 바쁘게 다니세요 하며 말리는 경우 겉으로는 걱정하는 말이지만 실은 내 삶을 제약하려는 말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또 내가 건강을 위해 요가나 체조 수업을 등록했는데 갑자기 자식이 이번 주에 애 좀 봐주셔야겠어요 하고 일정을 비워달라고 할 때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나는 또 자식에게 맞춰야 한다는 피로감이 몰려오죠. 심지어는 내가 병원 정기검진을 예약해놨는데 자식이 그날 회사 일 있어서 애 봐주셔야 해요 하면 내 건강보다 자식 일이 더 우선이 되는 현실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런 순간들이 반복되면 내 삶은 결국 자식에 느껴지고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돼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건 내 시간은 내가 정한다는 태도입니다. 자식의 요청도 좋지만 거절할 수 있어야 하고 내 일정을 우선시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식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놓치는 겁니다. 일곱째, 자식이 잘 되었을수록 부모를 멀리할 때 드는 씁쓸함. 우리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며 정말 많은 걸 희생했잖아요. 공부시키느라 허리 휘도록 뒷바라지하고 입에 들어갈 것도 아껴가며 등록금 마련하고 남들 다 쉬는 주말에도 일하며
손주 돌봤던 그 시간들이 떠오르는데 정작 자식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부모를 먼저 찾는 일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게 참 서글픈 현실이에요. 예를 들어 자식이 승진하거나 사업이 잘 돼서 더 여유로워졌을 때 이젠 효도 좀 하려나 보다 하고 기대했는데 정작 부모보다 친구나 직장 사람들 챙기느라 바쁘고 그 와중에도 집에는 잘 안 들르죠. 또 결혼하고 가정이 생긴 자식은 우리끼리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라는 말을 핑계 삼아 부모와의 시간을 최소화하려는 모습도 종종 보이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는 허무함에 빠집니다. 혹시라도 내가 뭔가 잘못했나 자책도 하게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엔 자식이 성공한 만큼 주변 시선에 예민해져서 부모가 촌스럽게 보일까봐 일부러 자리를 피하게 하는 모습에 큰 상처를 받는 분들도 있어요. 이럴 때 필요한 건 자식의 삶과 나의 삶을 구분짓는 마음입니다. 자식의 성공이 나의 성공은 아니고 나의 외로움이 자식의 잘못도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내 시간을 나만의 방식으로 채워나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덟째, 자식과의 거리감이 정서적 고립으로 이어질 때 예전에는 자식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뭔가 고민이 생기면 먼저 나를 찾아왔었죠. 그런데 이제는 자식이 집에 있어도 각자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말 한마디 나누기도 어려운 그런 거리감이 생겨버렸어요. 스마트폰, 인터넷, 각자 삶의 속도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려 해도 그 안에서 느껴지는 정서적 단절은 정말 깊고 날카로워요. 예를 들어 식사 시간에 함께 앉아 있어도 자식은 휴대폰만 보고 있고 말을 걸어도 응, 알았어요 하고 끝내버릴 때 괜히 내가 말 걸지 말 걸 그랬나 싶고 점점 대화를 시도하는 일조차 줄어들게 됩니다. 또 내가 조심스럽게 나 요즘 좀 힘들어하고 꺼낸 말에 자식이 다들 그래요 하며 무심하게 넘기면 그 말 한마디가 내 존재를 투명하게 만드는 기분을 들게 하죠. 손주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어도 며느리가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라며 선을 긋는 순간 더는 나눌 이야기도 자리가 없는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꽁꽁 얼어붙게 됩니다. 이럴 땐 정서적인 고립을 깨기 위해 내가 먼저 작은 연결을 시도해야 해요. 자식과 말이 안 통한다면 친구와 통하면 되고 가까운 문화센터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단절감을 느낀다고 해서 내가 존재 가치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자주 되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아홉째, 자식에게 미움받지 않으려 애쓰는 부모의 슬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자식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표현하기가 조심스러워졌죠. 혹시라도 싫은 소리 들을까봐, 혹시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받고 싶은 관심도 꾹 참고 살게 됩니다. 자식의 눈치를 보며 행동하고 싫어할까봐 조심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자식에게 미움받지 않으려고 나 자신을 자꾸 숨기게 되는데 그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예를 들어 명절에 집에 오냐고 물었더니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하며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자식에게 상처받고도 그래 너 편한 대로 해 하며 애써 웃으며 말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요. 또 내 생일에 아무 연락이 없어도 바쁘겠지 뭐 하며 스스로 위로하고 결국엔 내가 내 생일을 조용히 보내는 그런 날들도 점점 많아지죠. 심지어는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괜히 미안하단 말을 먼저 꺼내게 되는 스스로를 보면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자식에게서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아야만 존재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가 나를 소중히 여기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해요. 자식은 인생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니란 걸 늘 기억하고 내 감정과 시간을 더 귀하게 다루어야 해요. 열째, 결국 외로움은 자식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깨달음.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를 나누며 느끼는 건 외로움의 근본 원인이 자식이기보다는 사실은 내 마음이 비어있는 데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나를 챙겨주지 않아서, 자식이 무심해서, 자식이 바빠서 외롭다고 생각했지만 그보다도 내 삶을 자식에게만 걸었고 그 외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식이 떠나간 자리엔 텅 빈 마음만 남았고 그 마음을 채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외로움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자식이 연락 안 해도 내가 바쁜 일상이 있으면 덜 외롭고 자식이 무심해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풍성하면 괜찮거든요. 결국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은 자식이 변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아침에 커피 한 잔 끓이는 기쁨, 좋아하는 라디오 들으며 산책하는 평온함, 마음 맞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이야말로 진짜 내 삶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보물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식은 내 곁에 머무를 수도 있고 머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 삶의 주인은 항상 나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년이 외로운 이유, 자식 때문이다라는 주제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처음엔 자식에게 기대했던 마음이 돌아오지 않아 실망하고 어느새 부모의 존재가 도움이 아닌 짐처럼 느껴지는 씁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사랑을 줬지만 돌아오지 않는 허무함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로 시작했죠. 자식이 더 이상 내 말을 귀 기울여주지 않거나 손주를 보며 위안을 삼다가도 결국 나만 혼자 남는 듯한 외로움에 빠지는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내 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자식에게 뺏기듯 살아가는 삶의 무게, 자식이 잘 될수록 오히려 멀어지는 거리감, 자식과 단절되는 정서적인 고립감, 심지어는 미움받지 않으려고 말조차 삼키며 살아가는 슬픈 현실까지 그 모든 감정이 쌓여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함께 되새겨봤어요.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이야기에서 우리는 결국 이 외로움의 본질이 자식이 아니라 자식에게만 모든 것을 걸었던 내 마음의 상실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진정한 해답은 자식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보고 내 시간을 채우는 데 있다는 것도 함께 느꼈을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자식밖에 없지.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도 좋지만 나 자신이 먼저입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의 말년을 조금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외롭지 않도록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